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대통령님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센터장이고 산부인과 교수 상과로 재직하고 있는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뭐 산부인과 소송 문제, 의료수가 문제, 위험 회피 문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걸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상세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과는 사실 그 교수가 적어도 한 4명은 있어야지 최소한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외래를 봐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전원 오는 환자를 봐야 되고 그 중환자실에 이제 고위험 산모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낮에 최소한 3명이 근무를 하고 밤에 1명이 당직을 서고 주말에 1명이 당직을 선다고 계산을 하면 일주일에 228시간이 나오고 이걸 4명이 권역모자의료센터 기준이 4인이기 때문에 4명이서 일을 하면 57시간이 되는데 저희 해운대백병원에는 상과 전문의가 2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산술적으로 11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밤에도 산모 오면 나가고 지금도 갑자기 이상하다 그러면 뛰어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일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술적으로는 114시간이지만 그래서 저희 졸업하는 전공의들한테 저희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전공의들이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너무 무서워요. 둘째는 저는 교수님처럼은 못 살아요. 가 그들이 하는 얘기고 그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모자의료 진료협력시범사업의 대표병원으로 일을 하면서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1.8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산모실도 지금 150% 확장했고 신생아 중환자실도 확장 공사 중에 있는데 환자가 1.8배 늘어서 적자가 1.8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이거 계속 이런 상황에 고민이 되는 가운데서 전공의들을 막 적극적으로 이 상과를 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수가 체계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쉬운 점은 분만 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수가가 너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20대 산모가 건강하게 집에 있다가 아기를 낳고 가는 게 상과의 메인 업무였지만 지금은 고위험 산모가 입원해서 이 태아가 오늘 하루를 더 견디고 내일 하루를 더 견디면 아기의 생존율이 좋아지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진짜 매일매일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분만실을 지키고 있는데 산모이기 때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달지 못하고 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것이 산모의 그 진료의 노동 정도가 작은 건 아닌데 그 수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산모를 아무리 많이 봐도 제가 내는 적자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를 만들어 주셔서 약간의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지역의사제가 21년도 이후에 전문의가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병원당 이제 TO가 2~3개가 책정이 되다 보니 이게 다 상과로 가는 건 아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상과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이런 지금 현재 고위험 산모를 1년에 몇 명 이상 분만을 하고 있는 상과 의사들을 나라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의 이탈도 막으면서 저희가 소송이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나라에 좀 이 따뜻한 기운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끼면 조금 더 이 상과 인력을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개가 더 남았는데 세 번째는 저희가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상급 종합병원 점수의 0.25점이 올해 처음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날 적자 내는 부서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점수가 0.25점 책정이 되면서 그래도 약간 우리 이거 부족한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는 했는데 이 배점을 조금 더 올리면서 그거를 이제 상과 의사의 기준이 충족하면 그 점수를 주는 걸로. 상과 의사가 4명이 충족되지 못하면 상종에서 점수를 뭐 깎든지 주지 않던지 하면 이게 3년 후에 지금 당장 없는 상과 의사를 어디서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3년 후에 상종 평가할 때까지는 아마 그런 제도가 미리 공표가 된다면 병원에서 전사적으로 지금 졸업할 전공의들이나 일하는 전공의들을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권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공의가 부족하긴 하지만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전공의 중에서 상과를 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소방서에서 불이 안 난다고 사람을 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분만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환자가 되게 많고 권역 모자 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병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분만 건수가 되게 작은 대학병원은 상과 의사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괜찮아서 오늘은 진짜 이 환자는 꼭 분만을 받아주고 싶지만 분만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상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만실에 적어도 상급 종합병원이나 국립대병원 혹은 대학병원의 분만실은 그 분만 건수가 한 달에 5건이건 10건이건 분만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을 때는 그 간호 근무를 하는 간호 인력 외에 저희가 응급 환자도 봐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분만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진 의사 보조 인력도 3교대로 항상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분만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면 그게 유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총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면 아마 혼자 해도 한 10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다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안 하셨더라도 메모해서 내주시면 그리고 혹시 이거 중계되고 있는데 뭐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다 모아가지고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또 하나 문제는 그 위험 영역에 있는 의료진의 소위 사법 위험 문제인데 고소 고발당해가지고 처벌되지 않을까 이제 그 문제인데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민사 배상이 보장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보험이 들어있다든지 합의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처럼 과실에 의한 경우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가 아마 의료계의 요구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매우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면요, 그야 처벌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 중에 일부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 어쨌든 과실로 평가되지만 그런 것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위험에 빠뜨리니까 난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할래. 그래서 아예 다 회피해서 더 큰 위험에 우리 국민들이 처하게 된다. 이건 약간 모순이거든요. 그건 혹시 어떻게 됐는지 그 형사처벌 면제 문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배상이 무한으로 충분히 담보할 만큼의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입법을 해야 된다. 이 논의가 많았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상반기에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민사에 대한 거는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분야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을 해서 고액 배상 한 18억 정도까지는 하게 해서 민사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형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다음 적절한 배상이 됐느냐, 그리고 이게 고위험 필수 진료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과실이 아니다. 이런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형사 특례를 주는 걸로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행이 그래서 됩니까? 현재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중과실 여부나 필수로 여부를 판단을 하면 이제 수사에 대한 뭐 자제라거나 아니면 형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게끔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정도면은 형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과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배상액이 18억 그게 되고 나서 이 소송 자체가 18억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후기도 듣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배상액을 올리면 좀 그건 법원이 판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그건 뭐 실제로 계산을 해서 실질 손해가 그 정도 되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 넘겨 소송한다고 많이 청구한다고 많이 배상 명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낭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요.